한나쌤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코인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양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한 단계 강등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던 이 지수 자체들은요,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회복하면서 상승 전환을 했고요.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우리 미국장의 지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3대 지수 일제히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2%, 나스닥이 0.02%, S&P 500이 0.09% 소폭 오르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비트코인 시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열어서 크립토 시장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과는 완벽하게 대비가 되는 풍경입니다. 비트코인 오늘 2.16% 올라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5.13% 크게 상승 중입니다. 이 XRP는 1.57% 오르는 중이고요. BNB도 1.3%, 솔라나가 3.45%,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파란불 켜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상원이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이 왜 등장하게 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에서도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발의를 했고요.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요,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에 이 법안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여전히 추진 중인데요. 앞으로 이 법안이 도입이 될지 여부는 꾸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이더리움 현물 시장이요, 블랙록의 단독 유입에 힘입어서 1,366만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자금이 들어온 건데요. 이로써 이더리움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25억 3천만 달러에 달하게 됐고요. 또 블랙록은 현재 거래량과 순자산 총액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는 그레이스케일과 미니가 잇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들 그리고 코인 현황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나 혼자서 정리하려고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양이죠. 우리 제로쌤과 함께 하시면 이 정보들을 아주 손쉽고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소통박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갈 겁니다. 이 QR코드 통해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로쌤께서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모든 것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꼭 오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코인스타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제로쌤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제로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제 코인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이 시간 정말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코인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사실 무디스 관련 이슈 있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거의 큰 영향 없이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한마디, 무디스 강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S&P라든지 피치라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이 한 번씩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맷집이 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었죠. 시장에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보니 시장이 뭐 잠깐의 이제 눌림은 있더라도 금방 회복세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요. 이 코인 시장 단계적으로 흔들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원래 궤도를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뉴욕 3대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밤에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죠. 이렇게 코인에 대한 한마디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제가 앞서 이슈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역시나 코인 트렌드로 넘어가면서 우리 제로쌤과 함께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어떤 이야기를 체크해 봐야 하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쌤, 오늘 첫 번째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체크를 하고 가야지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말씀 주셨던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잘 거를 한 번씩 봐요. 이제 컷 편집이 된 편집 영상도 보고 아니면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뒤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제가 이제 거의 조금 거시경제나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거의 시장에서 주요 코인들에 대한 분석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은 이제 이더리움 제대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제가 자료 같은 거를 정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PDF 파일이라든지 자료 파일이라든지 리포트 파일 같은 경우도 쓰고 그리고 트레이딩 뷰라든지 아니면 기타 웹 사이트에서도 이제 에세이를 써요. 그래서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뭐 아마 상위 시총액 30위 안에 드는 코인들에 대한 부분에서 리포트는 다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비트코인 맨날 얘기했으니까 이더리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이제 썸네일까지 좀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더리움 이슈를 잠시 내려놓고 어차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내일도 꺼낼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좀 시장에서 뭔가 핫 이슈인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77페이지 정도 PPT를 준비했습니다. 네, 또 혹시 미리 여쭤보는 건데 이 77페이지의 PPT 소통방에 또 공유가 되나요? 지금 현재 공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네. 이유인데요. 너무 많기도 하고 이게 방송용 PPT다 보니까 이제 글씨라든지 이미지 첨부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자료를 좀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2개 정도 PDF 파일을 올릴 건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온체인 상황에 대한 부분,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조금 핫해요. VC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벤처 캐피탈의 약자인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주식을 할 때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이제 매입이나 수급을 보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VC가 이제 코인 시장판에서 이제 기관이나 이제 약간의 외국인 매수세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VC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올라갈 것 같은 알트코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이제 분석에 대한 방안,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볼 생각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자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입장하시면서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로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부분 방송을 지금 현재 일주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PPT를 만드는 게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근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슈 하나를 그냥 보면은 한 10분에서 5분 내지로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지만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어렵게 올 수 있고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기승전결 그리고 빌드업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을까 해서 좀 PPT 이런 걸 만들 때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에 대한 내용에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마 미국 시장에 대한 견해라든지 뭐 시장의 거시 경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이제 개념도 넓혀질 거라 생각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인 트렌드 1. 자, 오늘은 내용 하나만 준비했고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사실상 통과해 비트코인이 현재 10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조금 달리 말하면은 사실상이란 말은 이제 거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통과는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고 이 코인 법안이 사실상 통과가 된다면, 만약 현실화 된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주로 보는 이제 블록체인 미디어 두 가지를 해서 이제 이슈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면 좋을 만한 이제 미디어 매체가, 근데 방송에서 이 부분 얘기해도 되나요? 약간의 미디어 매체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봤으면 하는 이제 언론사라다 보니까 코인 데스크,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베인 크립토, 그리고 하나가 지금 여기 기억이 안 나는데 토큰 포스트는 보지 마세요.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아무튼 코인 데스크, 코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인베인까지, 베인 크립토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코인 데스크랑 코인 텔레그래프가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미디어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똑같은 기사가 현재 1위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뷰수도 상당히 높은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래요. 상원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규제 법안인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 통과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66대 32표 차이로 이제 사실은 상원에서는 통과가 된 건데요. 뭐 이후에 이제 하원에서 이제 뭐 결정이 나겠지만, 제가 이제 왜 사실상 통과라고 얘기를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블록체인 미디어 추천은 이 두 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 스테이블 코인 일단 뜻부터 알아보면 되게 좋겠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스테이블이라는 거는 영어 단어로 안전한, 안정한, 안정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한 코인, 안정된 코인.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가치로 따지게 되면 대부분 보통 이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테더가 이제 아마 대표로 볼 수가 있는데, 테더 한 개당 가치는 1달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이제 달러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거래소 내에서 통화 역할을 하는 주요 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담당하는 주요 지표로도 활용이 됩니다.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이란 이제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코인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USDT, 테더가 있고 USDC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대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예로 본다면은 이렇게 테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현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USDT, 테더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 상하방 포지션을 나눠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통화의 역할하는 테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개념은 여러분 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1달러의 가격을 고정으로 목표로 설계가 됩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테더를 딱 보면요, 이제 환율 자체를 치면 테더 하나에 현재 미국 달러 1.0002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테더가 하나당 미국 달러 1달러에 거의 가치가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0.0002까지, 소수점 D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테더의 가격 변화는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달러의 영향을 무조건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아나운서님, 오늘의 달러 환율 알고 계시나요? 1,300원대까지 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직. 이전에는 막 1,490 몇 원까지 맞죠. 가면서 진짜 와 달러 환율 많이 올라왔다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 사이에 사실 1,400원대까지도 무너지고 나서 조금 사실상 달러가 조금 가치가 절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사실 이제 코인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테더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격대가 가치 절하가 되면은 사실상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1USD당 1,392.24원인데 지금 달러 환율이 1,392.5죠, 여러분들. 즉 테더의 가치는 1달러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하면 1테더당 한국 원화로는 1,392원. 사실 반올림하면 1,400원대인데 그래도 1,400원대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USDT는 달러 환율의 변동을 가져가니까 그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이 사실 넘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가치가 고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알트코인들 중에 민코인이도 있을 거고 그외에 뭐 여러 가지 L1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블록체인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설계된 코인이나 뭐 솔라나처럼 여러 가지 생태계를 가진 코인들처럼 뭐 가치의 변화가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도 등락폭이 크니까 그런 시장에서 사실 코인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고정 가치를 가져가냐, 명목 가치인 1달러를 계속 유지하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유형은 각각의 법정화폐 담보형, 안 보이시죠, 여러분? 피디님 죄송한데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정화폐 담보형,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형,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루나 사태를 가졌던 알고리즘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역시나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을 많이 씁니다. 거기서 대표가 되는 게 테더랑 USDC고요. 그래서 법정화폐 담보형은 어떻게 보게 되면 준비금 기반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거 글씨는 읽히는데 또 이해가 안 가요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제가 또 뭔가의 비유를 써서 그림판을 그려서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설명은 이래요. 은행의 실제 달러를 예치하고 그만큼 발행하고 소각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리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안 가니 간단하게 더 얘기를 드리면 설명까지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보다는 이게 더 빠르겠네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달러를 만약에 테더사에 예치를 하게 되면 테더사는 그만큼의 양, 즉 통화가 예치된 만큼의 양을 100테더를 발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테더는 1달러의 명목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100달러가 예치가 되었다면 테더사는 당연히 100테더를 발행해야겠죠. 이 당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그러한 100달러의 회수가 들어가게 되면 테더사는 마찬가지로 그 가치만큼의 테더를 소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공급이 1대1 구조의 원칙이 되는 거겠죠. 100만 달러의 예치가 되어 있다면 테더사는 그만큼의 양의 테더를 발행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회수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양을 소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나운서님, 수요 공급 역학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1대1 비율이 나오는 거죠? 네. 1,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의 테더를 받는 거고 1달러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테더 나 이제 테더 필요 없어. 다시 달러 내놔 하면 그 테더는 소각되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공급이 세냐 수요가 세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게 되니까요. 수요가 세고 공급이 약하면은 그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수요가 줄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1대1로 된다면 그 가치는 그냥 그대로 쭉 한 가지의 숫자로 이제 수렴하겠죠. 그게 현재 테더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그대로 스테이블이네요. 맞습니다. 안정한.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1대1 원칙, 구조의 원칙을 가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1대1 구조 때문에 명목 가치인 1달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 5월 기준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은 이거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원래 도표를 잘 안 만드는 사람인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기준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테더가 63%, 그리고 USDC라고 볼 수 있는 USD 코인 자체가 25%, 그리고 기타 스테이블 코인이 12%죠. 뭡니까, 여러분들? 88%의 시장 점유율을 어떤 코인이 법정 화폐를 고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꼽으라고 치면은 이렇게 USDT와 USDC처럼 이제 법정 화폐의 명목 가치를 가지는 유형의 코인이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세다는 건 점유율이 크다는 거고 그만큼 시장의 신뢰도가 높겠죠. 왜냐 사람들이 그만큼 그것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모든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 위해서 저희가 소통방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면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소통방 안에서 오늘 드리는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은 소식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입이 조금씩 타서 방송 중에 이제 물을 좀 마시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끊어졌다가 하는 거는 좀 안 좋으니까 바로 다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요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그에 따른 이제 교환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즉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주류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와 USDC고 이 코인들에 대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상승과 하락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을 기준으로 지표를 보는 것들이 많은데 난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이제 주요 거래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을 좀 볼 수 있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월 단위로 좀 비쌉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비싼데 저는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를 사이트 유료 비용으로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인 글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CVD 차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좀 많이 돈 내는데 그만큼적으로 이제 분석이 더 좋아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간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 즉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을 통해서도 시장의 건전성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모르고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은 사실 뭔가 페널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길게 가져왔었는데 하나만 딱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거래소, 디파이가 뭐죠, 여러분들? 중앙화 거래소, 중앙화라는 뜻이죠. OTC 등 모든 구조에서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고요. 특히 테더는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세고 USDC라는 이제 코인, 이것도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제도권 수용면 층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와 USDC 그리고 기타 제외된 스테이블 코인들이 현재 8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외에 1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 가지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기반이라든지 뭐 그런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제일 신뢰도가 높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시장 내 유동성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테더는 유동성이다. 현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테더에 대한 증가, 유입량이 늘어나면 사실 시장에서 상승을 할 준비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발행 시에는 유동성 증가, 소각 시에는 유동성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돈을 이제 교환을 하는 그런 구조상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을 통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건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테더를 자산 가치, 뭔가 투자 가치로 보기보다는 사실 거래소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통화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하는 지표 역할도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유동성 역할 하니까 봐봐요. 테더가 공급이 된다는 거는 테더가 증가한다는 거고. 근데 거기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수요 공급의 특징상 공급량이 늘면은 가격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뭐 예전에 2020년도에 양적 완화 때도 막대한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채권 발행을 통해서. 그래서 달러 가치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이제 기준으로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뭐 실질 금리까지도 마이너스까지 갔는데 사실상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맞죠. 그러면 1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나? 이렇게 사실 맞거든요. 맞죠. 아무래도 뭐 공급만 많고 수요가 없다고 한다면 1달러의 가치가 무너지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디페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간에 화면을 잠시 다 몰아드리면 돌아서 본다면 이제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건 시장에서 보면은 가격 하락을 사실 볼 수가 있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즉 스테이블이 갖고 있는 명목 가치인 1달러를 못 지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많을수록 많을수록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는 건데 크게 이게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요.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서 보면은 공급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 1달러의 명목 가치를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테더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테더가 갑자기 많아지면요 거래소 내에서 일시적으로 USDT를 약간의 디스카운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격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 USDT가 0.997 USDT, 그러니까 1달러의 가치를 조금 이탈할 수 있어요. 특히 급격한 발행, 급격한 공급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가치가 절하가 되는데, 근데 테더 코인의 특징은 환매 메커니즘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환매 메커니즘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테더라는 코인은 신뢰도를 가진 거죠. 1달러를 네, 그렇죠. 무조건 지켜줄 거라는 코인이고, 그리고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이제 소각과 발행을 진행하는 코인이다 보니 가치가 사실 절하가 되진 않거든요. 네, 항상 1달러 선에 딱 유지해 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갑자기 테더가 한 0.95달러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매수를 할 만한 게 되지 않나요? 살 1달러로 것 갈 같은데요? 거니까. 그렇죠. 다시 회복이 될 네,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받쳐준다. 그게 지금 환매의 원칙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유형보다 이 실물 가치의 기반이잖아요. 달러라는 거는 사실 이제 중앙은행에서 찍어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는 뭐 이자율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실질 자산, 즉 실물 기반에 대한 자산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테더의 가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더라도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환매로 저도 한번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주변에서 그걸로 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테더의 코인은 이렇게 명목 가치에 대한 영향, 즉 하나의 신뢰 기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매 메커니즘과 실물 기반이라는 거는 그냥 시장 내 유동성에서 역할을 하는 테더가 그냥 신뢰성이라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명목 가치를 가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테더와 USDC가 이제 점유율을 88%나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내 시장상에서는 유동성 역할을 하는데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 두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난처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주식이 떨어지면은 일단 현금을 좀 갖고 있어라. 하락장일 때는, 올라올 때를 기다릴 때. 그러다 보니 US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할 때 뭔가 이제 피난처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거래소, 뭐 특히 선물 거래소나 국제 거래소로 볼 수 있는 뭐 바이낸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래소들도 이러한 USDT를 기반으로 이제 거래가 되다 보니 이제 통용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화 역할도 하고 하나의 피난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의 가장 큰 연료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듣고 있고요. 저희 테더의 원리에 대해서까지 이해 가능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건 저희 소통방으로 연결되는 창구인데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또 소통방에서 우리 제로쌤만의 특별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제로쌤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시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점에서 테더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뭐 네 가지가 있긴 한데
두 가지죠. 일단 송금 속도가 빠릅니다. 거래소 간에 이제 송금이 되게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유틸리티형 코인을 통해서도 이제 거래소 간에 이제 송금이 되는데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XRP나 이제 BEP20 아니면은 트론 같은 코인을 말하는데 이 송금 중에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이제 가치가 절하되잖아요. 난 분명히 100만 원어치의 XRP를 보냈는데 다른 거래소에. 근데 그게 몇 분도 안 돼 가지고 97만 원이 됐네. 라고 할 수 있는데 3만 원 정도의 차이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명목 가치를 계속 지켜주다 보니 테더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트래블이 되는 거래소들을 많이들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주요 알트코인들을 사고 팔 때 되는 기준 화폐가 되기도 하고요. 디파이에서는 담보 자산 그리고 여기 좀 많이 핫하죠. 미국의 ETF에 대한 기관 투자 유입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중개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 코인을 사실 제외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역할 중에서 단점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준비금 불투명성. 만약에 테더사가 100만 원어치의 예치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사실 100만 원 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테더를 발행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뱅크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부 통제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검열 가능성. 이거는 약간의 탈중화 성향을 이제 잃게 되는 특징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알고리즘 실패 사례가 존재를 하죠. 다들 알다시피 이제 테라, 루나 사태가 이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패깅과 디패깅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패그 제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의 통화에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해두는 제도인데 뭔 소리냐면은 달러를 기반으로 자국 내 통화 가치를 설정하는 나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카타르, 홍콩처럼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달러에 대한 통용보다 그래서 그 미국 내 USD 같은 달러를 기반으로 통화 가치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패깅은 특정 자산을 이제 특정 가치를 고정시키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디패깅은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영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 명사 앞에 on이나 d가 붙게 되면은 반대인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패깅은 뭐냐면은 고정되어 있던 가치가 이탈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테더 가치가 1달러를 넘어가는 현상이고, 예전 그 제일 유명했던 이제 루나 테라의 사건이 이제 연결되는 게 디패깅 사건이죠. 그래서 디패깅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 사례를 보면은 루나와 테라가 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루나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 22년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라고 하죠. 그래서 달러 없이, 즉 무슨 소리냐? 법적 통화, 즉 이러한 명목 가치를 기존의 실질 기반인 자산이 아닌 탈중앙화된 가치로 이걸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실험으로도 주목받아서 이 루나의 가치가 엄청 올랐었어요. 그래서 루나와 USD 간의 이제 소각과 발행은 이제 사실 탈중앙화의 이제 금융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정한 상징이거든요. 진짜 화폐가 껴있지 않은 진정한 탈중앙화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USD 디패깅 사태 이후, 그러니까 1달러 고정을 실패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디패깅 방어를 위해서 루나를 무한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치에 대한 절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당시 루나 사태의 코인 가격 시세입니다. BTC 가격으로 0.000000004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죠. 탈중앙화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때문에 법정화폐를 명목으로 간주하는 스테이블 코인, 즉 테더나 USDC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내용은 정리를 하면은 알고리즘 기반의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실험적인 역할을 할 뿐 사실상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성이나 이제 통용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탈중앙화를 넘어서는 코인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테더나 USDC가 시장 점유율을 88%나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루나 사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당국은 생각은 했겠죠. 시장 이런 부분에서 암호화폐 시장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개인과 기업 두
두 개의 뭐라고 할까요? 개인과 기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사태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탈중앙화, 즉 시장에서 뭔가 기간 없이 맡기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규제의 공백과 제도권의 불안이 이때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에. 그리고 가장 모순이죠. 탈중앙화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루나 사태 이후에 제도권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하나만 아나운서님한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탈중앙화라는 건 어떤 기관이나 어떤 금융당국에 규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코인의 하나의 성향이죠. 탈중앙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탈중앙화라는 성향이 없으면 코인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가치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 탈중앙화를 부르짖으면서. 근데 이런 사태가 나니까 우리도 보호해줘라면서 제도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탈중앙화를 열심히 외쳤지만 또 그로 인한 문제가 규제가 없다, 또 하나로 모아줄 공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큰 일을 겪고 나면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 조치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또 들려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탈중화에 대한 성향에서 그 가치를 가지는 코인들에게 대해 제도권 보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태가 발생되면은. 그러면 사실 코인이라고 볼 수 없는 암호화폐가 이제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크립토 산업의 모순, 그리고 성장통, 그리고 철학적 전환점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게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장에 들어섰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금융 관점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보게 되면 15년, 엄청나게 아기 같은 겁니다. 그런 산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나 모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부분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한 거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루나 사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투자자들 완전 탈중화보다는 뭔가 규제 아래에서 뭔가 보호도 받는 그런 안정성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요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영어를 제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2023년에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논의는 됐지만 최종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입법 법안도 상원에서는 제안되었으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블 액트. 이것도 하원에서 제안되었지만 상원에서 논의가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입법화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스테이블 규제가 왜 자꾸 자초가 됐냐면은 바로 미국의 블루웨이브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법안을요, 발의를 하게 되면 일단 상원과 하원 중에 일단 먼저 어느 한 곳에 일단은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관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상임원,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상원의 이제 투표가 찬성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원 투표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대통령 서명만 남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건. 근데 그 당시 스테이블 규제가 왜 자초가 됐냐면은 미국의 블루웨이브 뭡니까?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 그리고 상하원, 하원이 민주당 의석이 더 공화당 의석보다 더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주당에서 뽑은 대통령의 어떤 공약이나 어떤 법안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미국은 의회에 들어가서 법안에 대한 상원, 하원 찬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상원, 하원이 민주당 쪽에 다 있어봐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의 힘이 엄청 센 거 아닌가요? 왜냐? 민주당에서 뽑은 대통령이니까 민주당 쪽에서에 대한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반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협약이라든지 다 얘기가 끝난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쪽 출신이다 하면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시기에 때는 진보 성향이 강해서 이제 규제 기조 이런 이제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이런 법안 발의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컸던 게 스테이블 액트 이제 2020년도, 21년도 이제 트럼프 시기의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나왔던 이슈였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발의는 됐지만은 계속적인 불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실 이제 이러한 스테이블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죠, 여러분들? 트럼프 2기예요. 반대가 됐습니다. 공화당 출신도 누구예요? 트럼프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상원과 하원의 의석을 차지하는 수도 공화당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왔던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에 대한 법안 논의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트럼프가 일단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암호화폐 시장에 제일 먼저 영순위로. 그리고 나서 지금 상원 하원에 공화당 의석이 더 많은데, 이게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사실 이제 하원 통과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만 서명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과연 이 공약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미 상원에서 66대 32로 끝났고요. 하원도 뭐 다시 투표를 하겠지만 하원도 공화당 의석수가 더 압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원 통과도 그냥 가능성이 한 98% 정도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그 법안에 서명만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낸 공약을 서명을 안 해요? 그러면 약간은 이제 뭔가 침해가 왔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스테이블 법안 논의가 저는 시장에 무조건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은 내용은 나중에 한번 필요 없어서 뺐고,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부결 이유는 제가 크게 이유가 3가지 정도인데, 민주당 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블루웨이브 때 법안이 이제 찬성이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됐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연준 쪽의 감독 권한이 강화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미국 스테이블 규제 법안 사실상 통과 가능성 아주 높아요. 저는 98% 보고 있고, 자, 지니어스 액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예요. 가장 우선순위 높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에서는 현재 지금 통과가 됐고요. 세 줄 요약 딱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1:1 준비금 보유와 연방 또는 주 규제기관의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자, 뭔 소리냐? 너희들 정확하게 이 테더를 발행할 때, 아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너 진짜 준비금 있어? 그 실물 자산에 대한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걸 진짜 보유하고 있어? 라는 감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신규 발행 제한 또는 금지가 됩니다. 이거 예전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시장에 시장의 리스크로 봤던 상황이다,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한도 걸릴 거고요. 발행사들은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 맞아요. SEC가 예전에 리플한테 소송을 걸었던 너희들 연방 규제 증권법 따라라,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니어스 액트는요, 미국 연방 차원으로 첫 번째 포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고, 이전에 제안되었던 법안들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 법안이 저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 사실 어떤 기관, 어떤 금융당국의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속되어 있고 그 규제 방안을 지켜야 한다면 탈중앙 성향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미국 내 재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공약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스테이블 법안이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슈, 즉 시장의 유동성이 낼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QR코드 내려와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현재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데이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 법안은 왜 등장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 듣고 왔고요. 더 자세한 정보는 소통방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 참여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코인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 차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클래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로쌤, 오늘은 어떤 코인 또 봐보면 좋을까요? 역시 비트코인일까요? 사실은 오늘 이제 아까 쯤에 이제 오프닝 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내용을 진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실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트보다는 이더리움 차트 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 방송 시간이 지금 한 2분에서 3분밖에 지금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3분 내에서 차트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이블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코인 거래나 아니면은 뭔가 차트를 보실 때 제일 많이 보시는 게 그 거래소 내 차트보다는 바이낸스 시세, 바이낸스를 시세 그리고 바이낸스의 시세와 그리고 이 트레이딩 뷰라는 아마 사이트를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다가 현재 지금 SA라든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원래 글을 쓸 때 약간 이렇게 써요. 뭐 오랜만이야, FOMC 뭐 이렇게 막 쓰기도 하고 뭐 그 당시 이제 암호화폐 서밋에 대한 내용들 뭐 정리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는 글 쓰는 게 좀 더 편한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장에 대한 뭔가 이슈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코인 관련해 가지고 에세이가 된 사이트들이나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대부분 주식이나 뭔가 이제 다른 파생상품, 뭐 아니면 재테크, ETF 이런 관련된 이제 에세이 채널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코인 관련 에세이 채널, 코인 관련 사이트, 코인 관련 에세이 사이트 뭐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코인데스크라든지 텔레그래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에 이러한 뭔가 견해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뭔가 하나 좀 읽어보고 싶은 거리가 있다. 요즘에 제가 글을 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에세이를 준비할 건데, 저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등급이었던 이제 그 얘기를 까먹었다. 에디션 픽즈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냐면은 그날 하루에 올라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글을 많이 올리겠죠. 주변에 있을 때 데이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글을 올릴 텐데, 저는 여기서 베스트 총 글을 몇 개 많이 쓰진 않았지만 12번 정도 에디터즈 픽에 받았습니다. 그만큼적으로 글 내용이 좋고 그리고 이제 모더라이저였나? 모더레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직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글 잘 써주고 있다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자랑입니다. 그냥 글을 좀 잘 쓰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QR코드 들어와서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 시장에 대한 정보들, 글로써 정리된 것들 봐보고 싶은 분들 계시죠? 우리 제로쌤이 써주신 글 트레이딩 뷰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에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 이 안에서도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 나 혼자서 정리해 나가려면 정말 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죠. 이슈도 봐야 하고 차트도 봐야 하고요. 하지만 제로쌤과 함께 하시면은 간략하고 쉽게 모든 정보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